평일 아침 8시 25분에 방송하는 주부대상 토크쇼 프로그램 아침마당은 1991년부터 32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이들이 거쳐간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에서도 매주 월요일 명불허전 코너에서 이용식은 오랜 시간 활약해왔습니다. 명불허전 코너는 각자의 직업군에 활약하거나 쉽지 않은 삶의 목표를 이뤄낸 베테랑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의 고충과 편견,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이용식은 사이사이 자신의 일화를 녹여 코너를 더욱 빛나게 했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최근 아침마당에서 이용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화유 초대석에는 국악인 박예리와 배우 이광기가 새롭게 합류하며 아침마당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이어지는 등 아침마당의 위기가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이 와중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던 이용식마저 갑작스럽게 사라지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용식은 아침마당에서 하차하는 것일까요? 이용식은 사실 코미디언으로 데뷔하기 이전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돈가스나 생맥주를 파는 경양식집 같은 곳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기타 페스티벌에 친구들과 나가 2등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입담이 좋았던 그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원 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았던 탤런트 박은수가 용씨가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봐라라며 등을 떠민 것입니다. 당시 이용식의 바로 위형의 절친한 친구가 바로 박은수였습니다. 박은수는 이용식을 대신해서 MBC에 지원서를 내줬고 이용식은 친구 양복을 빌려 입고 부랴부랴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당시 공채 때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이기동, 이대성, 남철, 송혜, 남성남 등 10명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1,400명 정도 지원했던 치열한 경쟁에서 그를 비롯한 11명이 대한민국 공채 개그맨 일기로 뽑히게 됩니다. 그는 연예인이 된 데에 대해 후회한 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잘 맞는 직업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이 길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개그맨이 되고 싶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서수남, 하청일처럼 노래하면서 콩트도 하는 연예인이 되고자 마음먹었었습니다. 연예계 생활 46년 동안 이용식이 출연한 프로그램이나 찍었던 CF, 그리고 발표한 음반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MBC에서 1년쯤 활동한 뒤 그는 곧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그는 군대 안팎에서 공연을 하는 문선대로 배치됩니다. 그가 배치되어서 가봤더니 탤런트 유인촌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입대는 했지만 밖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고 36개월 동안 오히려 실력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다시 MBC에 들어갔는데 그때 뽁뽁뽀가 신설됩니다. 담당 PD는 김병조, 이용식, 왕영은 세 사람을 불러 최초로 전문 어린이 프로그램이 생겼으니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뽀병이 뽀시게 뽀미 언니가 탄생하게 되고 이용식은 뽁뽁뽀에만 19년 동안 고정 출연하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코미디언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활동을 하던 그는 야외에서 방송을 녹화하다가 지금의 아내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이용식은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려고 했고 당시 뽀뽀뽀에 출연 중이던 이용식을 본 아내 역시 이용식에 대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 두 사람은 곧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연애 중간 아내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 두 사람은 잠시 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나 1983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아내의 직업은 쉐라톤 호커힐 호텔 사무직으로 과거 방송에서 모습이 공개되었을 때 50대임에도 20대 못지않은 몸을 유지하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과 정반대의 아내는 남편의 살찐 몸을 걱정했고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7년 그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열흘가량 뒤 그 또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은 이용식 집안의 가족 병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매일 술로 달랬고 온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는 쓰러졌습니다. 처음 겪어본 극심한 고통으로 뾰족한 무언가가 심장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이라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했고 응급수술실로 옮겨져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갈 때까지만 딸 손잡고 들어가서 신랑 손에 딸 손 쥐어줄 때까지만 내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대에서 돌아보니까 저기서 딸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커튼 옆에서 엄마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수술 중이라 소리도 못 내고 왜 제가 저기 있지? 했어요. 내 귀에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딸이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딸의 기도로 내가 살았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용식과 그의 아내 사이에 둔 외동딸은 부부가 결혼 8년여 만에 얻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모두 포기하고 입양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생긴 딸로 그는 수술대에서도 의사에게 아이 결혼식장에 갈 수만 있게 해달라.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 방송에서 그는 한쪽 눈이 실명됐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과로를 하며 혈압 관리를 못했어요. 피곤해서 그렇구나. 쉬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방치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싫어 실명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나처럼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하게 됐어요. 시력을 잃은 후 눈동자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선 처리까지 부단히 연습했어요 라고 혼자서 알아왔던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인한 실명으로 그의 소식을 접했을 당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딸 역시 방송에 출연해 다이어트로 달라진 외모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과 함께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는데 방송에 함께 나온 후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용식은 내가 많이 아플 때 간호하느라 애썼다. 역시 가족은 강하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점점 병원 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약봉지도 커지는 걸 볼 때 세월이 서운하지만 강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이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나 사랑하는 딸이기에 갑작스럽게 딸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용식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의 남자친구가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예비장인어른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 보는 시청자들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이용식은 이수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이수민은 그런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남자친구 원혁과 조선의 사랑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의 사랑꾼 촬영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이용식은 원혁을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결혼이 급한 커플은 어떻게든 아빠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제작진이 기대한 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절절한 멜로였겠지만 시청자 반응은 예상외로 싸늘합니다.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인 걸 차치하더라도 대리 사회를 하기 위해 예비 처갓집 근처로 미리 이사를 했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조급해하거나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들이 이용식은 물론 시청자의 점수도 잃은 것입니다. 원혁은 이용식이 자신이 무능력해 반대하는 게 아닐지 걱정하면서도 사랑꾼 이미지를 유일한 커리어로 밀어붙였습니다. 뮤지컬 배우이긴 하지만 이용식이나 연인 이수민 수식어를 달지 않으면 어떠한 화제성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의 이미 이용식은 허락했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방송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맞기라도 하듯 이용식은 딸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보다 보니 어떤 면인지 제3자는 모르지만 이용식의 눈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들어오기도 했겠죠. 이후 이용식은 딸 이수민, 예비사위 원혁과 함께 전국 각지로 행사 무대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잘 출연하고 있던 아침마당에서는 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에서 개편을 이유로 잘 나오고 있던 고정 출연진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18년간 아침마당을 끌어왔던 이금희 역시 사흘 전 하차 통보를 받고 갑작스럽게 하차했었습니다. 당시 KBS 홈페이지에는 진행자 교체에 항의하는 시청자들의 글로 도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용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차하는 것이라면 KBS 입장에서는 기회가 아닌 자칫하면 위기에 빠지는 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침마당보다 더 오랫동안 국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전국 노래자랑도 김신영이 MC를 맡은 뒤 교체하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침마당도 출연진 교체로 잡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과연 좋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국 각지로 행사를 다니느라 이용식이 자발적으로 하차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이유라면 다시금 이용식을 고정 출연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용식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곁에서 오래오래 활동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